김정은이가 우리 저 사령관님은 기무사령관도 첩보를 다루신 총사령관이셨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죽은 거 같지는 않은데 거의 뭐 뭔가 하여튼 큰 병에 걸리긴 뭐 사고가 난 건 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럴 때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이게 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찬스가 돼서 우리가 통일로 또 앞당길 수도 있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선 김정은이 이제 생사 문제부터 우리가 잠깐 짚어봐야 네, 되겠단 말입니다. 지금 뭐 김정은에 대해서 한 20일 안 나타나니까 네. 온통 난리예요. 난리가 난리. 뭐 사실 그 친구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 특히 우리 네, 그렇죠. 문제라는 연결이 분명히 있거든요. 고리가.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주시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네. 추이를 본단 말입니다. 보는데 이미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식물 내사 상태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멀쩡하게 살아 있고 쇼하고 있다. 네. 좀 있으면 미사일 쏘면서 짜잔 나타날 거다. 뭐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부는 특이 동향 없다고 딱 선언해 버리죠. 네, 아무 이상 없다고. 이상 없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죠. 왜 정보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내부로 그건 모르는 거예요. 비전 라인이 있어서 야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국정원에서는 파악하고 있겠죠. 그 조직이 그것도 파악 못하면 그건 무슨 해체시켜버려야지 뭐.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 또 미국 뭐 위성 뭐 조그마한 개미 새끼 하나까지 다 체크하는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휴민트 조직도 뭐 아시겠지만 좌파 정부 들어와서 이미 그 다 무력화돼 버렸고 근데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은 달라요. 나는 직접 연결된 핵심 간첩들도 같이 스케이터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있는데 전혀 이상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자, 이상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오. 이 정권에서 그 발표하는 거는 네. 저는 그래 보여지거든요. 자, 지금 북한의 핵심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당장 우리가 개방된 사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그 언론에 발표 날 때면 어디 갔다 왔는가 알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한때 뭐 치매 걸렸다, 뭐 중병이다, 뭐 별소리도 다 나왔잖아요. 네. 우리 같은 이런 사회도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이 동선이나 신상이 공개적으로 개방되고 이대로 나갈 거로 봅니까? 그 절대로 그건 없고 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보 우리가 분석한 그는 기법이라든지 그 경험에 의하면은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죽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싱싱한 것도 아니에요. 네. 코로나에 걸려서 뭔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심장 문제가 그 뚱뚱하게 해가지고 뇌졸중이나 유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는 너무 빨리 먹고 막 빨리 할아버지 행세를 하다가 네. 젊은 노인네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젊은 노인 흉내내다가. 젊은 노인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흉내내다가 김일성이는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됐지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유든지 건강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기만하기 위해서 그 전용 열차를 장기간 그 노출시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최근에 또 뭐 요트까지 갖다 놓고 심지어 뭐 말까지 백마까지 탔다 뭐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는 위장이다 말입니다. 네, 위장이죠. 과거에도 40일간 그 없었다가 2014년에 나왔을 때 목발 짚고 나왔잖아요. 40일 만에. 예?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또 논평을 했습니다만 한 15일, 20일 이런 거 한 서너 번 있었어요. 네.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게 딱 두 가지인데 네. 이와 같은 흔적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노출시키는 이게 달라요. 내가 볼 때. 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기차나 요트가 있었지 그렇죠. 언둔 상태에서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애국의 수교한 나라 뭐 기념일이다 뭐 메시지 이런 걸 다 보내요. 네. 전에는 그런 걸 안 보냈어요. 네.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건 뭐냐? 뭔가 이상. 숨기는 거죠. 위장한다. 그 이상 없다. 건재하담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걸 회복을 해서 짜잔하고 다시 등장할 수도 있고 이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중국은 한번 이 뇌졸중 걸리면요. 그렇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3일, 3개월, 3년 이리 간다는 거 아닙니까? 3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렇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오래 가면서 이 권력이 장기 공백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지켜보는 단계 아닌가 나는 이래 보여지거든요. 이랬을 때 다음 후계가 누구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후계 구도가 김정은이 뭐 아들 그 현송월이한테 나오지 그거는 안 되고 결국 김여정이 김평일이 들어갔잖아 옛말에. 근데 제가 북한의 권력 구조나 속성으로 봐서는 김평일이가 다시 힘을 쓰고 재기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이미 유배 시켜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북한의 그 권력 구조라는 것은 절대로 1인 독재 체제고 1인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을 주목하고 사람들이 뭐 김여정이 나온다 등장한다 샀는데 당 중앙으로 호칭이 바뀐대요. 김여정이. 그러니까요. 그게 당 중앙이 벌써 되는. 그런 그 변화가 벌써 이 김정은이가 이게 몸이 안 좋은 상태 상당히 지속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서부터. 그렇죠.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사후계 체제로 가지 않느냐 이 본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반도나 남북 우리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 예측해 보면 자연스레 김여정으로 정권이 이어지면서 이 체제가 그대로 가면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 과정에서 김여정이를 흔들라는 김여정이 세력하고 또 김평일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군부의 새로운 세력이라든지 최용해가 이걸 백두혈통을 입안해서 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나는 그 한 패라고 보거든요. 백두혈통하고는 왜 아버지 최은희 때부터 김일성이 하고 백두혈 생사를 같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가 권력을 잡고 팍 나온다고 해서 북한 전체가 대내 통치가 되겠어요? 모르지. 중국에서 서포트 해주고 뭐 이래 되면 중국하고는 좀 친중 인사. 그럼요. 그 특사로 자주 다니고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백두혈통 이거 김여정이 이어지면서 체제가 가면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권력 내부에 투쟁이 일어나지면서 거기서 뭔가 이상적인 일어나지면은 이게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이 두 세력이. 그래서 김정일이라든지 이 백두혈통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양다리 외교를 했지 어떤 특정에 붙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두혈통은 나는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미국을. 왜냐하면 그 사이 대미 라인이 구축돼 있고 그 뉴욕에 미 대사관이 설치가 대사관이 아니고 유엔 북한 대표가 설치한 데가 벌써 92년도에 동시소개하면서 갔잖아요. 뿌리가 다 내려져 있어. 미국하고 연결된 세력들은. 물론 중국하고도 연결.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했을 때는 이 한반도에 심각한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사태가. 중국이 그냥 북한 미국 가게 냅두겠어요? 안 되지.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그 중국이 다 가져가도록 냅두겠어요? 이 상황이 이리 전개가 됐는데.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타협점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면 되지만은 이 정탈전에 들어갈 땐 한반도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지금부터는 정말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해야 되는 겁니다. 대중, 대북. 북한이 어떤 장난을 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 내부가 지금 급하니까 이런 미중 정탈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처해됐을 때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이 한미동맹 문제는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인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요. 얘들 뭐 이번 기회에 트럼프 뭐 재선하는 거 이거 보면서 질질 끌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1조 전후 줬는데 트럼프는 5조, 4, 5조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한 3조라도 줘야 돼, 이거. 사실은 5조도 껌값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국방비가 50조거든요. 5조 주면 10분의 1인데
효과는 미국의 그 효과는 아이고. 몇백 배죠. 지금 뭐 주한 미군 전력이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전 전력이 결국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화를 지켜왔는데 문재인 주사파 정권들이야 김일성이 패거리들은 이거 몰아내고 연방제 걸라 하니까 어떤 일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배가 불러졌어요. 집권 세 번째 하지 않습니까? 네. 집권 세 번째 하는 거예요. 하면서 배가 불러졌어요. 특히 문재인 정권 와서 얼마나 해물게 좀 많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민들한테 표나 얻는 차원에서 쓰는 거지 기실은 자기들도 죽는 걸 안다고요. 그래 자식들을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다 미국에 보내라고 있잖아요. 중국은 안 보냅니다. 북한이 안 보내요. 그래서 어쨌든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 자존심도 세우고 국민들한테 야 대단하다. 저 미국하고도 붙어가지고 방위비 같은 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이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나는 그런 차원에서 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위험한 거죠. 위험하죠 그게. 한미동맹 흔들. 그래서 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건 진짜 조금 전에 말씀 한 3조 정도 2조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안 돼. 3조 정도. 한 3조 정도. 그러면 명분도 좀 있고. 트럼프도 그래 그 정도면 좀 된다고 되는 거예요. 네, 뭐 5조까지 고집하겠어요. 네. 저는 2조도 안 된다고 사실은 얘기를 했지만 한반도 상황이 너무 급박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 3조 정도 빨리 타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근로자들 임금 정도로 선 지급하겠다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방위비 문제를 타결해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네. 트럼프 체면도 좀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한미동맹 주한미 연합 체제를 이런 사태에서부터 공고해야 되는 겁니다. 공고히 딱 유지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 견제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기꺼이 유지되면은 중국이 우리한테는 함부로 절대는 못합니다. 그렇죠. 북한을 가지고 정탄일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우리도 통일의 기회를 과감한 전략을 써야 된다. 그 백두혈통이 아까 저 미국에 붙을 수 있다, 미국과 손잡을 수 있다. 손잡을 수 있다. 나는 그래 보지.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국내 뭐 주사파 이 친구들 김일성이 주체 사상파 또 간첩들 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찾아내지 못하고 간첩 하나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는 방송하면 당신은 기무사령관 잡아내지 뭐했냐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간첩 하나 잡는 게 어떤 10년 20년 걸릴 정도로 간첩들이 뭐 그냥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통제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북한이 중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백두혈통 김여정이가 미국하고 손잡아 버리면은 일단 미국하고 수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동맹으로까지 발전한다고요. 그래야 지켜지니까. 그리 되면은 우리도 그런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겠죠. 그렇다고 미국이 뭐 그걸 없애고 우리 자유통일 시켜주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략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인데 그걸 할 지도자는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이 땅에 보이질 않고 그건 벌써 했어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때 할 수 있은 찬스가 왔고 김정은이 행포 부릴 때 그때 올 수가 있었고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이 핵까지 장난칠 때 그런 과감한 전략을 취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우리 불행하게도. 그냥 우리 남과 북이 평화스럽게 잘 지내면 된다. 뭐 저를 어를 두고 좀 도와주고 이게 대세고 그의 흐름이었고 그런 안일한 속에서 통일할 필요가 없다. 뭐 심지어 국민들의 의식이 그럴 정도인데 이거 자유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백두활동이 잡든 친중파가 잡든 친미파가 잡든 이 대결과 이 위험은 나는 계속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괜찮아지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쟤들이 진짜 미국하고 딱 손잡고 수교하고 핵
포기를 하든 안 하든 그 당대 그래 되면 미국도 북한 보고 굳이 핵 포기하라 소리 안 할 수도 있어요. 핵 가지고 북한이 자기 동맹 맺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해 주겠다는데 핵무기 갖다 놓지는 못할 망정 그걸 없애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개방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들어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핵만 포기하면 너희들 다 살게 해주겠다고 전 세계가 돈 가지고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맹이 딱 맺어지면은 핵 가지고 무기는 없앴다 그러고 무기난 상태에서 개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단계적으로 가지면 북한요. 정말 우리 60년대, 70년대의 사람 순수하다고요. 개성공단 근로자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불도 안 되는 거 벌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차 타고 한두 시간씩 오고 한두 시간 집에 가는데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당간부 자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와서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북한의 그런 일반 주민들은 조선 말기처럼 완전 노예 상태지만 그런 DNA를 가지고 있고 근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여기다 조그만 자유를 주면서 자본주의 탁 시장 개방하면요 팍 성장합니다. 그 저놈들이 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남조선보다 경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정치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사상 강국이라는 거야. 조미 수교만 이루어지면 미국하고 수교만 이루어지면 경제도 따라잡는다고 큰 소리 땅땅 쳐서 그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려면 당분간 이렇게 경쟁 체제로 가면서 가겠죠. 남과 북이 갑니다. 전장까지는 안 가니까.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든 없든 가지 있든 없든 그거는 그 소위 말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걸 내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거는 핵을 있다 없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처럼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이 그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동맹 대신에 미국이 감시 관리 체제를 딱 주는 거죠. 미국한테다가 북한이 관리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계획 개방으로 나오면 발전해 나가고 그러다면 우리 주사파들도 이제 국내에서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거나 몰락시켜야 되는 거. 몰락되면서 건전한 자본주의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경쟁을 가는데 저기는 단일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중국식으로. 중국이 아주 효율적이죠. 아주 효율적.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주권이 100% 보장 안 된다는 그 제한사항만 있지. 중국식으로. 바로 10년 내에 완전히 성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 미국이 좀 지원해주고 그 생산된 상품 사주고 세계 수출할 수 길 열어주면요. 금방 성장됩니다. 저기.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더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죠. 그래 되면 남북 간에 어떤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 이것도 논의할 수 있는 찬스고 통일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결이나 긴장은 다소 완화될 수가 있다. 자, 중국이 그렇게 미국과 북한이 손잡게 그 지금 나오는 얘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김여정이는 보호를 해라 조건이 그러니까 보호를 해라. 그 기사가 나오고 중국은 그 저 홍콩만 손대지 말고 우리 그거를 해주면 너희들이 그 북한에 대한 일정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니까 뭐 김여정이 손대지 마라. 중국이 이미 작업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북한이 김일성이 때부터 그런 건 있었어요. 철저한 중국에 대한 바로 붙는 건 안 했어요. 굉장히 중국을 견제를 했습니다. 중국 믿지 마라. 굉장히 견제를 했고. 그래서 그거 알죠. 역사적으로 아무리 그놈들이 그 뭐 공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일성 왕조를 지켰지만 중국한테 기울어져 그 들어가는 순간에 흡수돼 버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외교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 구소련, 중국에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이쪽에 받아먹고 저쪽에 받아먹고 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국으로 기울어졌죠. 소련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이제 푸틴 체제가 좀 살아나니까 또 중국이 좀 일하니까 양다리 또 하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군사력을 집어넣어서 북한을 침공해서 무력 점령하러 들어가지 않은 한은 그래 하지 않은 한은 자발적으로 거기서 무슨 친중파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중국과 붙는 그런 상황은 나는 안 온다 본다. 북한이란 나라가요 완벽하게 감시 통제 체제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 상태에서 계속 가느냐 죽어버리느냐 요 차이지 또 짜잔하고 회복이 일어나느냐 요 차이지 아무래도 큰 변화 없다. 나는 그래 본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 지도청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하고 손잡고 동맹 맺고 개혁 개방으로 가버리느냐 안 그러면 지금까지 온 스탠스로 계속 갈 거냐 요 고뇌하고 있겠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전쟁 상황도 안 일어나고 주한미군이 여기 있으면 전쟁 감히 못 일으키니까 그건 바로 그거 하면 돼요. 우린 한미동맹을 어떤 상황이 됐든 굳건히 하면서 그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놔야죠. 그렇죠. 이제 일본은 하여튼 한미동맹 강화, 방위비 협상 빨리 진행하는 거. 예, 타결해라. 3조 몇천억 정도에 그냥 양쪽에 명분 세워주고. 그겁니다. 허평한 사령관님 오래간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즐거운 주말은 아니구나. 오늘 초파에 휴일이죠. 예. 휴일 되십시오. 걱정은 됩니다만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